자, 그 다음 또 하나 탐구 영역 등급컷은 이제 이런 식으로 존재합니다. 원점수 등급컷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데 이거를 이제 6평하고 9평을 같이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숫자가 이렇게 다 못 들어가요. 다 못 들어가가지고 여기 그 760화에 가시면은 밴드 760화에 가시면은 6평, 9평 비교가 돼 있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거를 꼭 보세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러니까 이게 탐구가 이렇게 등급컷이 이렇게 들락날락 하거든요. 6월하고 9월이 들락날락해요. 그러니까 뭐 많이 틀렸다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라 등급컷이 뭐 떨어져 있는 과목도 있고 이렇게 있으니까 그걸 이렇게 보는 게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6평, 9평에 이 비교가 돼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760화를 좀 보시고 판단을 하시는데 오늘 제가 이제 준비한 얘기는 자, 우리 그 시작으로 760화 이렇게 말해보는 겁니다. 760화 이렇게 말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력이 되시는 분들은 채팅을 하시지만 여력이 안 되시는 분들은 꼭 채팅을 하시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 않으셔도 되는데 자꾸 입으로 되뇌어야 기억을 하죠. 760. 그래야 끝나고 가서도 760. 760이 뭐였지? 기억이 안 나지. 기억이 안 나는데 760을 밴드에 가서 찾아봐. 760을 찾아보면 이거였어. 맞아. 이거야.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를 갖고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감사해요. 뭐 명님, 뭐 그래님, 그 다음에 저기 뭐 아까 D 있었는데 딘딘. 귀여운 딘딘, 딘딘님, 이렇게 해주시고, 또 우리 선배학부님들께서도 꽃향기님도 그렇고, 선배학부님들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이게 서로 우리 같이 으쌰으쌰 가는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으쌰으쌰를 잘 못하거든요, 성격이.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딱 봐도 으쌰으쌰 하기는 안 생겼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예전에 학원에서 일할 때 수경 원장님께서 한번 하신 말씀이 있었는데 기억이 지금 잘 안 나는데 그러니까 제가 으쌰으쌰보다는 안 되는데 뭐 이런 쪽에 가깝거든요. 제가 그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잘 못하는데 이게 그냥 으쌰으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참 저는 되게 어렵습니다. 오히려 뭐 이렇게 이런 단점이 있지 않을까요? 뭐 아니면 이런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이런 거는 잘하는데 이런 건 잘하는데 그게 이렇게 잘 되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제가 준비한 거는 요 부분인데 자, 여기를 잘 보시면은 이 지금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 있잖아요. 자, 몇 개입니까?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몇 개? 6개예요.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공통점이 뭘까요? 사회탐구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공통점. 네,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거에 공통점은 1컷이 다 47이에요. 1컷이 다 47인데 2컷, 3컷이 다 다르잖아요. 무슨 얘기인지 지금 아셨을래나? 그러니까 1컷은 다 47인데요. 47인 6개 과목이에요. 1컷이 47인 6개 과목인데 2컷은 다 다르잖아요. 그리고 3컷도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선택 과목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는 1컷이 47이니까 저게 다 비슷한 패턴으로 갈 거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죠. 근데 2, 3컷이 저게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되게 잘 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동사세사를 잘 보시면요. 그러니까 세지 동사세사를 잘 보시면 이 생윤하고 사문하고 생윤 사문하고 세사 동사 세지 동사 세사 이렇게 세 개를 잘 보세요. 5등급 컷 보세요. 5등급 컷.
그러니까 생윤과 사문은 아이들이 5등급 컷 자체가 27, 25가 되면 상대적으로 아이들이 굉장히 수준이 높은 거지 않습니까? 물론 과목이 쉬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근데 세지는 18점이고 세사는 15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아이들이 낮게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중간이 없는 거죠. 이게 중간이 없고 양극화가 되는 거예요. 양극화. 양극화가 돼 있으니까 잘하는 애랑 못하는 애를 구성되는 거죠. 윤리와 사상, 세계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이런 쪽은 양극화가 돼 있는 거예요. 특히 생윤과 사문과 똑같이 1컷이 47이지만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컷 자체에서 이 부분이 결과적으로 이게 다 다른 분포를 보인다라는 거를 생각하실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생각할 수 있는 차관점이 있죠. 예. 그냥 이거 잘 이렇게 선택 인원이 적은 거하고도 관계가 있겠죠. 예, 선택 인원이 적은 거하고도 관계가 물론 있겠죠. 물론 관계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여기 아래에 생원과 지원을 보시면 이거는 당연히 난이도, 선택 인원 다 연결됩니다. 난이도와 선택 인원과 다 연결이 돼요. 예, 다 연결이 됩니다. 어차피 근데 경제가 굉장히 적은 건 맞고, 그리고 뭐 세계사와 세계지리도 많지는 않죠. 윤리와 사상은 적은 건 아니거든요. 윤리와 사상은 적은 건 아닙니다. 당연히 이제 당연도 시험과 또 연관이 돼 있죠. 시험 난이도와도 연결이 돼 있습니다. 근데 구평의 저 결과들만 가지고 보면 저런 식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통상적으로 보면은 생윤과 사문이 많은 인원을 선택하는 건 그만큼 나름대로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접근이 조금 쉬울 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하는 거예요. 그쵸?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걸 생각을 하나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네. 근데 밑에 이제 화원, 생원, 지원으로 내려와서 보면은 특히 생원과 지원은 똑같이 46점이 1등급 컷이고 2등급 컷도 41로 똑같은데 3등급, 4등급, 5등급으로 가면은 지원이 계속 떨어지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 생원이 지금 남아있는 아이들이, 그쵸? 네, 생원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그런 이 분포와도 관련이 될 거고, 특히 화원 같은 경우는 이제 인원이 굉장히 많이 줄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1컷이 50에서 형성이 되고 2컷이 45에서 형성이 되는데 3컷, 4컷, 5컷으로 내려가면은 결과적으로 생원보다는 더 낮게 형성이 되는 부분들이 생긴단 말이죠. 비슷한 부분이 생기는 거거나.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렇게 성적을 이루는 층위 자체에서 아이들이 어떻게 분포하느냐에 따라서 하나가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4등급과 5등급 아이들이 풀 수 있는 문항들의 난이도가 높으냐 낮으냐를 가지고 결과적으로 만들어내는 요소들이 존재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세지나 세사나 아니면 뭐 윤사나 이런 과목들에서 이렇게 4등급 특히 5등급에서의 인원이 이렇게 등급 점수가 이렇게 떨어지는 것은 문항들의 난이도도 있지만 특정한 몇 개의 문항들의 난이도가 높아서 아이들이 굉장히 당황하거나 아니면 또는 시험에서 그것을 앞에 단에서 푸는 문항들에서 문제가 생긴다거나 이렇게 해서 저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난이도, 그러니까 여기서 저 부분이 어려우시면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많은 사람들이 언론에서 많이 다루는 난이도라는 것은 그 문항을 각각 봤을 때의 난이도예요. 근데 시험을 보는 아이들은 각각의 난이도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난이도가 다
다른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시험에 대한 난이도를 말할 때 각각의 문항에 대한 난이도를 우리가 보통은 따지고 그 각각의 난이도가 언론에 보도가 된단 말이에요. 하지만 이 각각의 난이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난이도가 다른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걸 인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하냐? 오늘 PT에 없어요. 없는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얘기를 지금 할 겁니다. 무엇이 중요하냐? 이거의 난이도가 이 다음 문항의 난이도에 영향을 주지 않게 하는 것이 핵심인 겁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시험 운영 전략이라고 하는 거예요. 막 유레카처럼 머리가 확 트였으면 좋겠다. 들으시는 분들이 유레카처럼 머리가 확 터지셔가지고 탁 트이셔가지고 그래 저거구나 이렇게 딱 했으면 좋겠네요. 그러니까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주지 않아야, 그걸 가지 않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1교시의 국어가 중요한 이유 자체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처음이기 때문에 그 처음에 1교시를 보고 2교시까지 영향을 주느냐 안 주느냐가 초점이기 때문에 1교시 난이도가 중요한 거예요. 영어는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영어는 인원하고 이건 이제 이런 부분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42,212명이 이제 1등급을 받아서 10.94%. 그래서 그 10.94%가 이제 1등급 비율인데, 이게 뭐 17%인 시험도 있었으니까요. 17%인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들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 보면, 2등급은 뭐 16%, 3등급은 22%, 4등급은 19%, 뭐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4등까지 누적 비율이 69.02%인데, 작년 6월, 올해 6월과 비교해 보면은 4등까지 누적이 53.49%였으니까, 제가 인원을 왜 넣냐면은 응시 인원이 다르니까요. 응시 인원이 다르니까 이제 인원을 같이 넣었는데, 이 6월에 1.47%였거든요. 그래서 6월에 1.47%에 비하면 굉장히 많은 거죠. 굉장히 많은 거고. 그리고 이제 6월에 2등급이 8% 정도밖에 안 됐는데, 2배 정도가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3등급도 뭐 19%에서 22%니까. 4등급은 24%에서 19%로 오히려 줄었어요. 오히려 줄었는데, 이 앞으로 다 갔기 때문에 앞으로 다 갔기 때문에 여기가 줄은 거예요. 그래서 누적 비율을 보여드리는 거예요. 누적 비율을 보여드리는 게, 이것만 보면은 4등급은 줄었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앞으로 다 간 겁니다. 앞으로 다 가가지고 저렇게 된 거다라는 거, 이제 그걸 생각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전년도 수능과 비교해 보면은, 전년도 수능은 이제 4.71% 정도가 됐습니다. 4.71% 정도가 됐고, 이게 재밌는 게 수능 때도 4등급까지 누적이 66%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3% 정도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4등급까지가 50% 중반에서 보통은 이제 6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6평이 좀 특이한 거고, 보통은 40%까지가 보통은 한 60%에서 70% 사이 정도가 보통 나와요. 때로는 7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는데 60, 70% 사이가 나오고, 그래서 올해 6평이 이제 53%가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적은 수치였던 거고, 요 정도면 요 전반적으로 보면은 비슷한 건데, 여기가 이제 1등급이 너무 많은 거죠. 1등급이 너무 많고, 2등급이 이제 여기 보시면 전년 수능이 이제 4%대에서 18%, 23%, 19%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제 그 부분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은 여기에 이제 조금 비정상적인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여기가 조금 밑으로 흩어지고 여기도 조금 밑으로 흩어져 가지고 여기가 이제 제일 높은
비율, 3등급이 좀 높은 비율이 되면서 이렇게 앞뒤로 분포를 해야 되는데 3등급 앞뒤로 분포를 해야 되는데 그 구조가 아니라 윗단이 좀 무겁게 느껴지는 거죠. 이거 두 개 합치면 벌써 26%, 27% 정도 되는 거니까 요거 다 합쳐봐야 23% 정도, 22.8% 정도 이 정도 되는 건데 요게 이제 26% 정도가 되는 거니까 그 차이가 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생각을 해두면 뭐 이렇게 나오진 않겠죠. 이렇게 나오진 않겠지만 한 가지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을 하자면 그러면 아이들이 뭐 3등급 받았던 아이들이 2등급 받기도 하고 3등급 받았던 아이들이 1등급 받기도 하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그쵸? 네, 3등급 받는 아이들이 2등급 받기도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아이들이 사실 6평을 저렇게 시험을 봤지만 9평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는 친구들이 많진 않았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영어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았는데도 영어 성적이 올랐잖아요. 그쵸? 예, 그러면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영어를 좀 덜 하게 되죠. 오히려. 그래서 만약 9평과 동일한 수준으로 영어가 나와도 수능에서 1등급이 10%가 안 될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지금? 그러니까 애들이 그러니까 이런 심리적인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난이도만 핵심인 게 아니라 아이들은 6평에서 자기가 9평으로 넘어오는 과정에서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았는데도 9평에서 영어가 성적이 올랐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그러니까 막 작정하고 안 하는 게 아니고요. 우선순위에서 그러면 영어가 우선순위로 놓이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우선순위에 놓기 어려우니까 아이들이 그 우선순위에서 조금 비껴나가 있게 된단 말이지, 영어가. 그럼 결과적으로 영어 성적, 영어 실력이 계속 이제 떨어지는 과정이 되겠죠. 그 과정에서 시험을 보면 9평과 똑같이 수능이 나와도, 똑같은 난이도로 나와도 1등급의 비율이 저거보다 낮게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거꾸로 조금만 영어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뭐 최우선 순위는 아니더라도 우선순위로 놓거나 아니면 일정하게 계속 공부를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굉장히 나중에 영어 때문에 큰 이득을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근데 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저 영어를 좀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 그 부분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되셨죠? 예. 애들은 야, 너 영어 공부 안 하고 있지? 그러면 애들은 속상하고 힘들고 그렇죠. 그러니까 야, 그 인터넷에 어떤 사람이 음모론 같이 얘기를 하던데 애들이 다 공부를 안 한대. 그래서 떨어진대. 그럼 우리는 좀 이렇게 공부를 해가지고 이득을 좀 보자. 그러면 이제 수능 최저에서도 영어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고요. 정시까지 가서도 그런 이 경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영어 때문에 여러 변수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어를 좀 생각을 좀 해두고 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되셨죠?